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만복라디오 진행을 맡은 솔로 봉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주년 기념 연극 잔치가 다음 달 2월 27일 저녁 7시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오진아 정의당 마포 구의원님 모시고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죠? 네네. 바로 뭐 할까요? 네네. 네. MT 갔다 왔더니. 네. 오진아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내가 만드는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만복라디오, 저는 진행을 맡은 솔로몽입니다. 네, 네, 저는 아도니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복순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도니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다시 전화드렸던. 예. 사적인 통화는 네네. 나중에. 다른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아주 참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보통 돌봄 확대 환영할 이유 아닌가요? 거꾸로? 언뜻 들으면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예. 근데 저도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의 한 사람인데 사실은 정부에서 학교의 돌봄 교실을 확대, 이제 뭐 교실 숫자도 확대하고 돌봄 시간도 확대한다라는 소식 자체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네. 왜 그런 칼럼을 쓰게 됐냐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처럼 그런 이제 돌봄 교실의 확대 준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아침에 등교해서 아이들이 돌봄 교실 끝나는 밤 10시까지 12시간 이상을 학교에서만 보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뭐 정말 12시간. 학부모의 심정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쓰게 됐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감옥 아닙니까? 애들 그렇죠. 잡아두네. 어른들도 직장에서 8시간 이상 있으면 정말 힘든데 네. 그것도 초등학교 겨우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으라는 거는 아무리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그 방금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그 관계부처에 따라서 교육부든 복지부든 여성가족부 부처 소관 부처에 따라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초등 돌봄 교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 여성가족부 같은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것으로 내용이 있었던 거라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결국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 돌봄이기 때문에 지역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돌봄 시설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네. 네네. 안타까운 거는 마포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공공의 돌봄 시설들의 수용률이 네. 전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10%에도 못 미친다라는 10%?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역 방과후 아카데미든 지역 아동센터든 돌봄 교실이든 거기에 애들을 다 넣는다 하더라도 전체 애들의 10% 정도밖에 수용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마다 한 개씩 있었던 돌봄 교실을 2-3개로 늘리겠다 하는 건데 일단 뭐 지금 마포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5.7%의 아이들이 공공의 돌봄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네. 교실이 한두 개씩 다 는다 하더라도 이 수용률이 10%를 뭐 훨씬 상회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민간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이런 돌봄 인프라 자체가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확장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게 나머지 90% 정도의 아이들은 뭐 민간 영역 돌봄이나 아니면은 지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집에서 주로 주로 이제 네.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사교육 시장. 그래서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부터 뭐 보습학원에 다니고 태권도 학원에 다니게 되고 근데 그것도 그런 정도의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진짜 나 홀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그 방화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혼자 집에 있다가 아이들이 애들끼리만. 사고가 난 예,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뉴스들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은 어김없이 다 방과 후에 돌보아줄 어른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형제 자매끼리 있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돌봄이 확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10%밖에 안 된다고 빈약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네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그 어떤 단체들은 뭐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 교실도 이용했다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용하는 수영 교실도 갔다가 복지관에서 하는 뭐 독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각자 선택해가지고 방과 후에 남는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계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가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급 단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치.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은 지난해 10월달에 범정부 이제 뭐 대책이 이제 추진되면서 네. 작년 12월 달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가 갖고 와서 처음 봤는데 관내 돌봄 시설이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다라는 안내장이 처음으로 전국에 뿌려진 게 바로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말.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각 부처마다 주문하는 내용도 다르고 뭐 이랬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지역에 어디에다가 맡길 만한 공간이 있는지 시설이 있는지 하는 그거 자체를 정보조차도 제공이 안 되다 모르는구나. 보니까 네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 이제 뭐 문의를 하거나 문의를 해봤자 이미 이제 정원 초과기 때문에 네. 대기자로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공적인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마을에 들여다보면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마을 품앗이라든가 마을 카페라든가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이곳에서 생겼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이 저희를 방과 후에 돌봐주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언니 오빠들이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이 저희를 돌봐주면서 저희가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공공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을의 이런 돌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아이들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번 칼럼 나간 다음에 또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약간의 반발도 있으셨다 그러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북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립 방과 후 돌봄 센터 같은 것을 제안을 드린 바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지역에서 보면 구립 어린이집, 구립 유치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과 후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이미 지역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 센터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에는 그 이름이 이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지역의 이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런 이제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셨던 곳들이죠. 근데 여기가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그 예산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자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민간 영역에서 일하셨던 분들하고의 이 이제 수준별 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금방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북에서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사자들과의 오해가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칼럼 나간 이후에 그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분들의 우려가 사실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의 문제는 지자체에서 구립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의 열악성이 지금 극복되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이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좀 예산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함께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든지 확대라기보다 또 종사하는 노동자의 돌봄 그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종사자 노동자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역시 마포에 있는 그래도 정의당 의원이 계셔서 이런 문제가 그나마 그렇죠. 갑자기 이런 슬로건 내 맘 같은 구의원이라든가 갑자기 제 마음이 팍 그 마포로 가고 싶은 아, 그렇죠.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입니다. 이거는 좀 편집해야 그리고 될 것 같아요. 나서 이제 이 칼럼 쓰고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문자 같은 걸로 격려나 공감을 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마포 아니고 서울에 이제 다른 동네에 사시는 어떤 아버님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이제 아마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버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저하고 상담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화하신 거예요. 예. 본인도 지금 맞벌이 부부신데 아이를 이제 그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돌봄교실 거기 신청했는데 이제 떨어졌고 뭐 이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그 가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전국의 모든 저학년 맞벌이 부모들이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모들이 좀 이렇게 하나로 조직화되어가지고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다가 좀 직접적인 목소리도 내고 그쵸. 뭐 이런 조직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이제 1년 동안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어쨌든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이제 뭐 저는 컬럼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한 것뿐이지만은 마을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지혜를 같이 모아 나가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애들이 지금 3월 달에 개학이잖아요. 네네, 이제 곧 개학이죠. 개학하고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금쯤이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시기거든요. 이 1, 2월 달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냥 돌봄교실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만 해놓을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 그다음 지역사회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학교나 지역이 되어 있는지 좀 차근차근 진단해보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후속 작업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이 마포구를 벗어나서 전국구의 역할을 할 일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막 이런 그 아버님 전화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거 중에 하나가 브릿지 카페 네, 이런 거 어떨까 이런 건데 그것도 좀 마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딱 볼 때 이런 카페가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지역에서 몇 년 동안 학부모들이나 돌봄기관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이 돌봄 문제를 계속 공부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다가 이제 몇 가지 대안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방과후 교실이라는 걸 가거나 아니면은 태권도 학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 학원을 가니까. 근데 학원 가고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한 군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미술 학원을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아이의 예를 들어보면 이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과 학원 사이에 보통 한 3-40분 정도 시간표가 딱딱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아이 혼자서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가도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1시간 동안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배회하는 거지. 보니까 운 좋게는 뭐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이게 개방돼 있을 경우는 도서관에 잠깐 있다가 네. 뭐 다른 태권도 학원을 간다든가 하는데 애들이 또 일단 학교 밖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안 들어가거든요. 그쵸, 학교 그러다 다시 보니까 안 뭐 가고 싶지. 공원, 날 좋을 땐 공원, 아니면 오락실, 네. PC방 네. 이런 데를 이제 아이들이 전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중간에 비는 타임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아. 부모하고 통화도 연결되고 간단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브릿지 카페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다리 하는 역할을 하는 카페들이 곳이네.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거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로 그 카페 매니저를 뭐 돌아가면서 하신다든가 하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엄마들도 아 우리 애가 오후 3시에는 그 브릿지 카페에 가 있을 시간이라는 걸 알면 이제 엄마랑 통화할 때도 그때 이제 카페로 전화하면 아이랑 통화하면서 뭐 서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이럴 수 있는 이제 마을 카페 개념인데 네. 아이들의 돌봄에 좀 초점을 둔 그런 브릿지 카페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안심이 되고 이웃 어른들이 함께 돌봐주는 공간이 얘기 많이 들어봤더니 결국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이 모든 문제 지역에 있는 마을이 다 같이 나서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네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그렇죠. 공공 영역이 확대돼가는 한편 마을에서도 함께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제 기초 의원분들이라든가 기초단에 네네.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의원분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오진아 의원님을 바쁘셨는데 회의도 못 가게 하고 우리가 붙잡고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있으면 전할 말씀. 의원 마칠 시간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임기도 네네. 거의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제 임기 안에 내만보 칼럼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 아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정책적인 힘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남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만보 칼럼 많이 읽어주시고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네. 앞으로도 내만보과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올 6월에 좋은 소식 마포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트로트에는 태지나 마포구에는 오지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딱 그거 듭니다. 예전에 제 슬로건이었는데 맞아, 정보상에서. 맞아. 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확대 문제 고민해 주신 마포구 정의당 네. 의원이신 오진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이라는 문제가 진짜 아까 의견을 주셨지만 당장 맞벌이 부부에서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유치원 네. 같은데 맡겼다가 이제 학교 가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 솔로들로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본 거긴 한데 이제 막상 닥치면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 그 아이가 어디에든 그 시간에 직장에 일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시부모이든 같이 있을 경우엔 최근에 또 그 문제도 부모님 내가 애를 키웠는데 또 애를 또 봐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처럼 사회적 그렇죠. 문제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정책이 나올 때 돌봄 확대하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기초 단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밖에 안 된다는 게 저도 그건 뭐 몰랐네요. 확대라고 10%밖에 안 되는 걸 확대라고 해야 될지는 나머지 90%는 역시 사적 영향으로 시설에 들어 있다라는 거군요. 우리나라 뭐든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10%가 안 되는 것 같아. 공공 영역은 네. 병원도 그렇고 공적인 아이들 돌봄도 그렇고 다 한 자릿수야. 저는요, 네. 뭐냐, 이거 보면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지. 그래요? 네. 어떤 그러니까 거? 아이들 여기 지금 표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네. 그 대상 아이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요즘 학원 가는 이유, 엄마들이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친구 사귀라고.
그러니까는 아. 그게 공부를 이제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한다, 뭐 특기를 하나 한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후 학원에 가야 친구가 있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식의 옛날처럼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상 아이들이 정해져 있고 그럼 딱 10% 그 아이들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걔네들은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곧 초등학교 때부터. 쟤네들은 뭐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엄마가 한부모밖에 없고 엄마 쟤 뭐가 이상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런 거를 이제 또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 조금 더 어디 방과후 교실 같은 데 가서 하고 싶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넌 안 가도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네, 근데 왜요? 공부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면서 저 해볼게요. 그러고 갔는데 이제 딱 갔더니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누군가 돌볼 수 없는 영세민 사람들이 자녀. 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배우고 친구들이. 잘알지. 근데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 자꾸 그 친구들 이렇게 낙인 찍히고 뭐 하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다양한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간식 이런 거 잘 안 챙겨주는데 간식도 챙겨주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놀아주고 이제 수녀원에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지내긴 했는데 약간 그게 제가 어린 마음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를 계속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집 애들만 가는 데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어린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다 느껴진다고요. 네, 그게 다 느껴져요. 그래갖고 이거를 막 보는 순간 제가 불끈불끈 화가 나는 게 이게 밥만 제대로 같이 똑같이 밥상에서 먹이면 뭐예요. 결국에는 밥 먹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학교 끝나고 나서는 애들을 그 소득과 집안의 뭐 상황과 이거에 따라 다 차등해가지고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이래갖고 시혜적 복지 생각하는 발상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이게 넘어서야 되는 거고 국민 수준도 그래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우리한테 뭔가를 받아야 돼. 얘네들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커야 되는 거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시혜적 복지로 이렇게 늘 시작하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저는 이 브릿지 카페 말씀하신 거 듣고서는 막 화가 나서 사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서는 이러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딱 여기서 뭐가 좋았냐면은요. 그 항상 아이들은 그냥 약간의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엄마가 좋은 이유는 엄마가 너 공부했어 안 했어 하더라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애들 이렇게 뭐 방과후 교육 이렇게 거 자원봉사하고 막 이러면서 보면은 선생님이 막 뭐 이렇게 시키고 뭐 하고 나 말 너무 긴가? 아니. 홍보했네. 그래갖고 막 시키고 복순이. 뭐 하고 막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숙제가 많아요라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애들은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숙제 해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선생님이 좋으면 숙제 해가지. 그래서 이게 브리지 카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지역 분들이 여기 오는 애들이 누군지 알고 안 오면 너 왜 안 왔니? 누구 엄마 누구네 애 안 왔어요. 막 하면서 뭐 했어요? 얘가 어땠어요?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애들이 이게 그 더 좀 성장하는데 그 좀 이렇게 다 심지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맨날 그 문방구 앞에는 오락실에 다들 앉아 있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저도 주로 거기 앉아 있었죠. 예, 그게 거기가 제일 애들의 많이 만만해. 보이는 장소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공동체가 묶어준다는 게. 그렇죠. 마을이 아이들을 이제 함께 돌보게 되는 거고. 주로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하고 놀았어요? 학교 마치면 파하면 그게 궁금해지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와서 숙제하고 어머님 뭐 일할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모범생이네. 모범생이셨네요. 그냥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밖에서 나가거나 어머님을 부모님을 걱정한다는 것은 나쁜 아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머니 시야를 안 벗어나기 위해서 숙제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제 엄친하네, 엄친아. 지금도 엄친하니까 저기 장가 아니다.
엄마가 쳐내는 아이입니다 지금. 그럼 빨리 나가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 봐도 무조건 그날 숙제를 다 하는 거 외에 그리고 좀 저녁밥 먹기 전까지 할 게 없으니까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제 형님이나 누나 뭐 같으면 조그만 공 가지고 짬뽕공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축구하거나 어. 그러고서 해지고 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 뭐 학원 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당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뭐 하여튼 과외 금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지금 다른 거 아까 솔로 복순이님이 또 예.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공간이 마을에서 어떤 게 투영되지 않으면 아이들 얘들한테 당연히 그 시간에 뭐 어디 가겠어요. 우리 성인들도 시간 날 때 막상 어디 가겠어요. 지금도 아이들도 어른들이 마찬가지예요. 당구장밖에 안 가. 그러니까 어. 똑같으니까 마을 단위의 20대는 어떤 PC방. 이런 그 공간, 문화적 공간이든 소통의 공간이든 사람들이 인위적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은 어떠한 정책도 결국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지절절히 느껴집니다. 공감합니다. 네. 또 저 몇 가지 약간 걱정되는 게 이 애들 이렇게 10시까지 밖에서 계속 돌리면은 주 5일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쉬는 건 어떻게 쉬나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죠. 네. 초등학교 뭐, 때부터 그래서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이제 반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그 선생님들 그렇게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선생님들은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딱 끝나고 나면 애들 보내니까 애들이 진짜 갈 데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휴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학교 파하면 숙제는 뭐 간단히 정도는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주로 이제 병 깨기 산동네여가지고 병 깨기 하고 이제 불장난. 길게 놓으셨군요. 불장난 해서 그것도 일종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표현이지 않았을까? 불이 났어요 또 이렇게 그 밭에. 그래서 이제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서 뭐 불이 크게 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도망 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웃에 저 아주머님들이 같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또 같이 돌봐주시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안 되기도 하고 그죠? 예. 인위적으로 뭐 친구 사귀라 해도 보냈다고 친구가 되는 거. 그거 아니지. 아니 예. 다 큰 성인들도 둘이 만났다고 해서 둘이 뭐 친한 사이가 되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럼 따지면 도서관에 있는 사람은 다 친구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친구가 직접적으로 되라 이런 게 아니고 애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만날 곳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학원밖에 게 없는 학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아이들도 네. 다 친구들이 이제 학원 가니까 저 학원 꺼내달라고 그렇죠. 네. 예, 맞아. 그런 조카들도 있어요. 실제로 사정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네. 저소득층이라서 공부방 가는 애들은 걔들끼리 놀고 뭐 동네 학원 다니는 애들은 동네 학원 다니는 애들 놀고 그렇죠. 어떤 인류 학원이라고 해서 뭐 버스 같이 이러고 타고 다니면서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놀고 이게 딱 계층 분화가 자기네들 안에 초등학교 때 딱 그렇죠. 머릿속에 잡힌다는 거죠. 그게 저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영세민 자녀여가지고 주산학원이나 그때 주산 부기, 웅변, 태권도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한 번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병 깨기하고 불장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저 고무줄 하고 있으면 가서 좀 끊고 그런 거 이제 했었던 거죠. 저도 네. 비싸잖아요. 뭐 근데 솔로몬도 그죠. 그 성인 되기 전까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유치원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네, 저도 왜냐하면 불쌍해. 뭐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 요 지금니까. 아니 애들이 많이 학원을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애들이 좀 적응하는 것 같은데 조카들이나 주변의 사람을 좀 보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탈이 심해지는 게 거꾸로 말하면 이제 거기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원 가서 애들 거기 없을 수 있는 오히려 일탈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 뭐 저녁 10시까지 누가 거기 계속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젊은 혈기에 그 뭐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또 하는 데를 거길 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 담배도 학원 가서 배우나? 그런 요즘 경우 애들은? 많아요. 저 학원 뒤에 가서 그렇죠. 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 야동 돌려보기도 하고.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사춘기가 빨라졌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적 이제 이게 어떤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라고 할까? 네네. 그게 아마 중학교 시대에 들어가면서 빨라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같아요. 그럼 요건데 이제 오진아 의원님은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죠.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이 딱 절절한 그리고 가장 생생한 이런 칼럼을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돌봄 서비스라는 참 좋은 말이 있는데 결국 뭐 땜빵, 시간 땜질 이렇게 흘러가면은 돌려막기, 애들 돌려막기. 돌려막기죠. 그 무슨 뭐 예. 여기 몇 시간 있고 여기 예. 쉽게 말하면 그 교육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자 하는 거. 그럼 뭐 극기훈련이죠. 돌이켜 보면 저도 학교에 오래 남아 있고 싶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나머지 공부하고 이러는 거였지 우리 때는. 학교 그리고 또 가면은 또 선생님들이 엄하고 이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축구를 할 때는 남아 있지. 남아 있어서 이제 5시 되면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그거 하고 나서 저기 엄마 밥 먹으러 부를 때까지 해 뜨를 때까지 이제 축구를 했던 거 기억이 있네요. 예. 아 그리고 약간 그 코칭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개념 같은 거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 하는 거면, 그러니까는 여기 보통은 방과학교 이런 게 기술적인 부분, 뭐 어떤 나에게 뭐 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와서 악기만 가르쳐주고 간다, 뭐 수영 가르쳐주는 선생님만 와서 수영 가르쳐주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애가 그 좀 상담을 많이 해준 상담 선생님 겸 해서 많이 해서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균형 잡히게 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뭐 그런 예체능과 어떤 부분에 학업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놀이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칭해서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돌봄 영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해결책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디에 맞벌이하기 때문에 어디에 맡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 맞벌이 할 때 한 분이라도 같이 가져가고 열 수 있게 시간을 직장 구조를 바꿔주든지 그 정부가 지원하면 되는 걸 그냥 돌봄 시설을 만들려고 시설도 만들지도 뭐 10%밖에 못 만들면서 그냥 그것도 경쟁시키고 거기다 뭐 너 못 사는 한 가정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그 시제적으로 정책이 계속 겉핥기 그렇죠. 예시하지 않나 이런 느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면요. 예전에 알겠지만 저녁 되면 어머니 아버님 보고 같이 밥 먹었으면 그게 무슨 보육필요하면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혼자 있는 돌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가족이 모든 구성원이 너무 많다. 같이 있어도 독거 노인처럼 돼 있고 독거 중년이 돼 있고 독거 어머니가 돼 있고 독거 아이가 돼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 늘어나고 아이들이 이제 혼자 지내야 될 시간이 많은데, 저는 학교 다녀와서 가방 놓을 때 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셨을 때가 되게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다녀와서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잘 다녀왔냐 이렇게 얘기 들었 게 따뜻하고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아이들은 아무튼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주말이든 주일이든 우리가 휴일 같은 날 거리에 보면 가족 뭐 어머니나 아버지는 같이 또는 남편이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 많이 봐잖아요. 그쵸, 그것이 평상시 평일에 저녁에도 가능하게 돼야 정상이지. 그 평일날은 다 있다가 10시 늦게 만났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패턴인데 뭐 주말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미 돌봄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 가고 있다는 게 단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시고, 애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PC방 다니던 아이 저 어른 되면 당구장에만 있고. 생생한 증언이네. 생생한 증언. 그렇죠. 역시 역시 네네. 네, 생생한 증언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학대 환영할 수만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포구의 오진아 정의당 의원을 모시고 이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봉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봉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